18번 보겠습니다. 151쪽 18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맞았을까요? 몇 번 했었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A, B, C. A, B, C 자식이 있는데 배우자는 제가 미리 죽였어요. 상속분 결정할 때 힘들어서. 그래서 자식만 있습니다. 이때 갑이 사망을 하면 요 A, B, C가 3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죠. 3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속 등기를 하게 돼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할 텐데 이때 A, B, C가 3분의 1씩 등기를 한다면 이는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씩이죠. 그렇죠. 이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갑의 이름에서 A, B, C 이름으로 바뀌는 등기니까 등기 의무자는 갑, 등기 권리자는 A, B, C.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이때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요 A가 25년 동안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직업은 없고 물론 재산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배우자도 없겠죠. 배우자도 없고 그래서 요 A가 B, C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내가 가졌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한다고 했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불러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협의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A, B, C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했죠.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될 때 이 도장이 진짜 ABC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ABC는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이때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급표가 있죠. 어느 시점까지 소급을 한다고 했습니까? 갑 사망 시까지 소급을 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어야 됩니까? A 명의로.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 원시적 일부 불일치니까 무슨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경정 등기. 누구의 이름만 나와야 돼요? A의 이름만.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C 등기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권리자. 따라서 이거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 등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첫 번째. 두 번째, 상속 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A, B, C가 협의를 합니다. 이 등기를 하지 않고 곧장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돼요. 분할 협의를 한 다음에 곧장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A의 이름으로. 이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갑에서 A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 갑, 등기 권리자 A.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속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 등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에 의해서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요? 갑 사망시까지. 맞아요. 그러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사망시까지 소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되는 겁니까? 상속 개시시. 맞는 지문이겠습니까? 맞는 지문이죠. 네. 좀 어렵죠. 2번.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겠죠? 등기의 순서에 따르게 될 겁니다. 같은 구라고 한다면 순위번호, 다른 구라고 한다면 접수번호,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접수번호. 그렇죠.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접수번호. 그 다음에 4번, 3번. 허무인 명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허무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허무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허무인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70에서 80% 믿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누구로 할까? 홍길동 장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이 등기는 믿을 수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내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홍길동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허무인은 아니죠. 다만 옛날에 돌아가신 분일 뿐이죠. 그러면 이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돌아가신 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자 명의의 등기도 원칙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후등기 저지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이게 뭡니까?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르죠. 5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왜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19번을 가겠습니다. 19번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방문 신청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문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은 아무나 상관이 없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 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얘기할 겁니다. 등기는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해야 되나 무권 대리인에 의한 등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3호부터 11호 위반 어디인가에 해당되겠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3호 위반인데요.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3호 위반인데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3호부터 11호 위반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죠.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문은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는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폐쇄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우리 교재에는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복등기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중복등기는 뭐냐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이를 중복등기 정리의 문제 또는 이중등기의 정리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 규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셔요. 이 중복등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 규정들은 전부 다 등기관을 수범자, 즉 등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어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셔요. 등기 규칙에도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 두 번째, 등기 예규에도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세 번째, 대법원 판례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복등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등기 규칙은 건물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 예규는 건물에 관한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가리지 않아요. 이때 이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지금이 2000년도니까 한 8, 9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가 토지의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일제시대 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지금 보존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례의 경우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에 관련된 자료를 등기관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판례의 경우에는 중복등기를 정리할 때 기준이 뭐냐면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폐쇄합니다. 하나를 정리해요.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보존등기와 관련된 자료를 등기관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보통 내용 연수가 30년, 40년 정도가 되죠. 보존등기 한 지 얼마 안 돼요. 토지와 비교할 때. 그럼 보존등기와 관련된 자료를 등기관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건물은 보존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하게 돼요. 토지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정리 기준이 달라요. 토지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 판례는 건물 토지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판례의 경우 법관들은 수사권이라기보다는 조사권이 있죠.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것도 법관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가리지 않고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판례는 토지 건물을 가리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관은 등기관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이때 등기 규칙과 등기 예규의 규정은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우연찮게 중복등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우연찮게 중복등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관은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를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폐쇄를 합니다. 하나를 폐쇄를 해요. 그런데 등기관은 잘못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 정리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등기관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 규칙과 등기 예규를 통해서 하나를 폐쇄할 때 유효, 무효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폐쇄할 수는 있지만
유효 무효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등기 정리에 관해서 등기 규칙과 등기 예규로서 시험이 출제가 됐을 때 유효 무효라는 문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폐쇄가 됐다면 열받은 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열받은 자는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인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못 폐쇄가 됐다면 이제 그 불만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법관의 판단이니까 여기서는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 1호는 실체의 권리 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실체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구는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뭐 요즘 중개사 교재들은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써놓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대법원 판례 이론이 출제가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문을 보시면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는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일 때는 무조건 선 등기 기록 유효, 후 등기 기록 무효. 따라서 후 등기 기록을 무효화시켜서 폐쇄하고 있죠. 이건 대법원 판례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돼요. 다만 무효라는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 네. 그래서 4번 만일 을 등기소에서 하여할 등기 신청을 갑 등기소에 신청했다면 이건 뭐죠? 관할을 위반한 것이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죠. 설령 등기가 실행이 됐어도 이때는 각하가 될 겁니다. 5번 등기관이 등기관의 제척 규정을 위반하여 참여인 없이 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3호부터 11호 위반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당연무효는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겠죠. 뭐 판단하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이 등기관의 제적 규정 뭔지 아시죠? 등기를 신청하는 자와 등기관이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일 때는 참여인이 있어야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을 가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다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가등기는 수은이 보존의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이기 때문에 효력은 수은이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고 수은이 확정의 효력도 없고 대항적 효력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어요. 수은이 보존의 효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가등기가 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은이 보존의 효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부적법 말소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요. 존속 요건입니까? 존속 요건이 아닙니까? 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든지 또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등기는 효력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니까 물권은 소멸합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는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니다. 민법 등기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입니다. 3번, 3번 맞죠?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 한 경우 이게 뭐죠?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죠. 맞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겁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첫 번째 관할 위반은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3호부터 11호 어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중간 생략 등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원칙이 아니라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이건 민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은 내용인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게 정상적인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자의 명의를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등기부에 실행이 됐으면 그 실행된 등기는 유효한지 여부.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는 첫 번째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죠.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가? 을이? 갑이? 병이? 네. 전부. 요즘 그거 나오잖아요. 요즘 검사장이랑 기자 이렇게. 꼭 전두환 시대를 보는 느낌인데 요즘 보니까. 공동정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범. 그래서 그 검사장과 언론사 기자가 공범이냐 아니냐 요즘 따지고 신문 안 보셔요? 그게 이겁니다. 공범이냐 아니냐, 공동정범이냐 아니냐. 즉 갑을병 몽땅 처벌을 받는 겁니다. 갑을병 몽땅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다만 민사법적으로는 원칙은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그러면 병은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건 어차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자고 그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따라서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이 되는 겁니까?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단속만 하는 규정, 효력과는 관련 없이 단속만 하는 규정이에요. 이때 예외가 존재하죠. 이 예외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허가서가 2장이 등기소에 있어야 돼요. 2장이. 근데 등기소에는 몇 장만 있습니까? 1장만. 따라서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라고 불러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있는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직 등기는 갖추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요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에 대한 권리예요? 을에 대한 권리예요? 을에 대한 권리만 있죠. 따라서 이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은 원칙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 병은 어떻게 등기를 받아올 수 있냐면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위 행사할 수가 있죠. 대위 행사를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때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략 등기 청구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그런데 예외가 또 인정이 돼요. 예외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서가 등기소에 2장이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있지만 세 번째는 민법에서 출제가 되고 등기법에서 안 나오니까 이 2가지만 등기법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어디지?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동의가 없으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5번. 을의 토지에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주장되지 않는다. 즉 가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이 되느냐. 가등기는 손이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죠.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이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동설이다. 등기부에 실체적인 등기 원인은 증여인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맞죠? 네. 그러면 이건 관할 위반의 등기는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그럼 3호부터 11호 위반 어디인가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당연무효가 아니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네, 다 29조 갖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니은 2번 판례에 따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 기억나시죠? 이중 보존 등기. 3번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 행위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이거 기억나셔요? 내용상의 불합치 문제인데 내용상의 불합치는 2가지가 있죠. 양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 혹시 기억나셔요? 옛날에 프린트로 나눠드린 적도 있는데 질적 불합치는 2가지가 있죠.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의 불일치.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 양적 불합치를 출제를 한 겁니다. 양적 불합치를 보시면 물권 행위 양과 등기의 양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되면 을은 10억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물권 행위. 그 다음에 이걸 뭐라 부르죠? 등기. 그래서 물권 행위와 등기가 존재하는데 양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양적 불합치라고 불러요.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겠죠.
맞아요. 근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15억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행위 양과 등기 양이 일치입니까? 일치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어떤 관계죠? 이런 관계.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의사 표시, 의사 위주로, 당사자의 의사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여기에 의사가 들어가 있죠. 갑과 을이 합치된 의사는 얼마입니까? 10억. 그런데 등기부에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죠? 15억. 의사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위주로 해석을 하면 등기된 양은 이만큼인데 당사자의 합의는 이만큼이죠. 15억, 10억.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어느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10억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등기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 물권행위 양이 적을 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10억인데 당사자의 합의는 10억인데 등기부에는 얼마로 등기가 됐냐면 5억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5억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5억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 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하죠? 경매로 넘기죠. 맞아요. 경매로부터 대금으로부터 얼마만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까? 5억. 맞아요. 그러면 당사자 갑거리 합치된 의사를 고려해 볼 때 5억의 저당권의 등기를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놓고 판단할 때. 따라서 이 등기는 뭐가 될까요? 5억의 등기는 전부 무효입니다. 물권의 양이 등기 양보다 클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석할 때 이건 전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을이 아버지, 갑이 아들. 그래서 그냥 주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구태여 전부 무효화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때는 얼마만 무효화시키면 돼요? 5억만 무효화시키면 되죠. 그래서 5억의 범위 내에서 유효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민법에서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일부 유효. 민법에서 다 눈을 내리깔고 계시네요. 이게 뭐예요? 힌트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원칙은 전부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했음이 인정이 될 때는 일부 유효.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그래서 물권행위 양이 등기 양보다 작을 때는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 양이 등기 양보다 클 때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137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민법에서 충분히 숙지를 안 하셨으면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모르실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물권행위 양보다 등기 양이 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거예요? 그렇죠.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4번. 그럼 이 지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등기된 권리가 아니라 등기된 부분이 아니라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해야 되죠. 등기된 범위가 아니라. 이거 5억의 범위 내 어디 갔노? 10억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등기된 범위가 아니라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무효등기 유용에 관하여 판례는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다. 무효등기 유용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효등기 허용이 인정이 되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권리의 등기의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표제부 등기 유용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 지분은 표제부 등기 유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표제부 등기는 절대로 유용이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무효등기 유용 설명 안 드려도 되겠어요? 민법에서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권리 등기 유용은 허용이 됩니다. 언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표제부 등기는 절대로 무효등기 유용이 허용되지 않죠. 건물이 멸실된 후에 등기부는 멸실 등기한 다음에 폐쇄를 해야 돼요. 근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표제부 등기가 유용이 되는 건데 유용을 한다면 이건 허용되지를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또 표제부 갚고 을고 이 건물을 다 부셨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멸실된 거죠. 멸실됐을 때는 여기다가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부를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등기부는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존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대신에 이 등기부를 이쪽에 유용할 수 있느냐. 이게 표제부 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절대로 유용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어디 하다가 5번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뭐죠? 모두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는 중간 생략등기의 일종이니까 중간 생략등기처럼 허용을 합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 앞부분은 전부 다 민법 내용이에요. 민법에서도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요. 민법에서 상세하게 하실 테니까. 22번 등기 효력증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 물건의 등기는 담보 물건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맞죠? 등기관리 적법 추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반대 증거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아요. 맞겠죠? 3번. 이제 이런 것도 좀 책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반대 증거라는 건 없어요. 이게 법률용어로서 정확하게는 반대 사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 사실의 증거. 민사소송법에서는 반대 증거란 용어는 아예 없고요. 반대 사실의 증거예요. 반대 사실의 증거. 3번 어떠한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말한다. 맞겠죠? 4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 추정력은 본래 용어가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용어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기 때문에 갑구, 을구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부동산 표시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판례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보셨죠?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하여 청구권 또는 본등기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가등기는 소원이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죠. 따라서 권리 추정력은 없습니다. 처분금지 효력은 없습니다. 2번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등기는 186조에 의한다면 뭐죠? 성립 요건이죠.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대항 요건이기도 해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공시가 되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기도 합니다. 대항 요건과 대항 요건주의는 다른 거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항 요건과 대항 요건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대항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옳은 것으로 표현하는 책들도 많이 있던데 대항 요건주의는 아니지만 대항 요건인 건 맞아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죠.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에는 등기 원인이 매매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등기 원인 적법 추정. 4번. 종중 문중은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가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 추정력에 관한 입증 책임은 등기명인이 구태여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좀 필요할 텐데요. 뭔가 주장했다면 주장한 사실이 옳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주장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주장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소송법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기겠습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1번. 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있겠죠? 186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없다. 대항적 효력이 있죠. 공시가 되면 대항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항적 효력 있고요. 디귿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이걸 권리 변동의 추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이 돼요. 이거를 사실의 추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죠? 단독 신청이니까. 기억나셔요?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따라서 권리 변동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등기의 점유적 추정력, 점유적 효력.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부동산을 10년 점유하고 10년 등기를 갖추면, 물론 여기 점유는 뭐죠? 자주 점유. 평원 공연한 점이죠. 그렇죠. 여기 점유는 뭐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이죠. 이때는 요 우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해줍니다.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는 점유 취득시효. 맞아요. 그렇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점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10년 점유. 그 다음에 10년 등기.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등기에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점유적 효력의 다수설의 설명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등기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게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 있고요. 미음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등기에는 손의 확정 효력이 있습니까? 있죠. 손의 확정 효력. 그 다음에 26번을 가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데 이 이유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맞습니까? 설령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등기부상 남아있다면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되겠죠. 2번 등기의 추정력은 갑굴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겠죠? 가등기는 손의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중국 등기에 인정되는 효력이죠.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에 경려된 때는 후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유효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유나 등기규칙이라고 한다면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유효, 무효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론을 물어보는 것이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론에 의한다면 등기명인이 동일일 때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선등기기로 유효, 후등기기로 무효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해설은 좀 그래요. 해설은. 네. 그래서 이 중복등기 정리가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재도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판사들 책 보면.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안 나온다. 굳이 나온다면 판례 이론이 나올 겁니다. 판례 이론이 유효, 무효. 유효, 무효라는 문구가 있으면 판례 이론. 그 다음에 유효, 무효라는 문구가 없으면 등기규칙과 등기예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은 그냥 확 지워버리셔요. 5번 무효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세입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뭐죠? 뭐예요? 말소 등기 대신에 하는 이전 등기 뭐죠? 그렇죠.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다만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겠죠.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원인은 진정 등기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 두 개의 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다시요. 진정 등기명의 이거 민법에서 하셨어야 돼요.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27번을 가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효 등기 이용에 관해는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신축 건물의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뭐죠? 표지부 등기 이용. 건물이 없어졌죠. 그런데 다시 건물을 지었죠. 그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죠. 표지부 등기 이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 등기 이용은 우리 등기법에서 가끔 출제를 해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례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본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추정이 되지만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는 추정력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을 사실의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 했죠.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뭐가 판단할까요? 실체관계에 부합 여부로 판단을 할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죠. 4번,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 또 나왔네요. 뭐죠? 모두 생략 등기. 중과 생략 등기 일종이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5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순위 보존의 가등기.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인정이 돼요.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담보가등기. 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셨죠? 이제 하실 때도 됐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뭐가 있죠?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겠죠. 경매 청구권. 두 번째 뭐가 있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경락대금이 나오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권. 또 하나요.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 물건자니까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 그런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담보가등기도 효력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경매 청구권. 두 번째요, 우선 변제권. 세 번째요, 별채권. 별채권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산 간제인이 변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제를 할 때 담보 물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받아야 되죠. 따라서 일반 채권자보다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등기법에서 두 번, 아니 한 번, 민법에서 한 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다 보셨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 진도가 안 됐네.